자, 그리고요. 이 조금 전이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시작 바로 전에요. 신동아와 저희 채널A 단독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진중권 전 교수의 대선 전망 단독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미리 좀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총괄선대위, 국민의힘의 총괄선대위 맞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사실상 전격 수락한 것으로 이번 인터뷰에서 답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인터뷰인데요. 들어보시죠. 어떠한 형태의 선대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가야 할 거냐는 이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한 것이 서울시 일치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생각해 볼 문제지. 지금으로부터는 아무런 그림도 보이지도 않고 정책적인 소위 공약의 비전을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거를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헛공약을 한다고 해서 국민이 믿지를 않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이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2030 세대만큼 교육 수준이 높은 세대가 없습니다. 확실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따라오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2030과 중도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선대위를 꾸려야 한다. 이 점을 중요한 점으로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일명 지금 현재 캠프 내에 있는 자리 사냥꾼들을 내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무슨 덕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잘 선별을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후보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2년도 대선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죠. 노무현 대 이해창 이거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된 다음에 뭐 후보 교체론이니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해창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마 90% 이상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다른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소위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여론조사상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 가지고도 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쓸데없는 과신을 가지면 그건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얘기 들은 것 중에 자리 사냥꾼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캠프에 자리 사냥꾼들을 내쳐야 된다. 그리고 이 대선을 이기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장 시절에 중도층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그 중도층을 많이 잃었는데 그 중도층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본인이 주도했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은 실제로 정치 경험도 풍부하고요. 여권, 야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각도 상당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옳은 말을 많이 하죠. 옳은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확한 얘기도 하고 선거를 보는 눈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과연 이렇게 완전히 장악을 해서 총괄선대위원장 할 때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2030 세대라가 젊은 세대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는 좀 배경으로 계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자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선거에 도움이 되지 전면으로 나섰을 때 이 뭐 나이 문제가 아니라 50 전두환 때 국보입 때부터 또 노태우 때 경제수도 하시고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이 과연 이미지가 대중정치로서 이미지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느냐. 좀 뒤에서 자문도 해주고 배경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이 킹메이커로서의 김종인이라는 인물은 또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대담에서 저희가 들려드리진 못했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진중권 전 동양 교수도 마찬가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장 대선을 치른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대단한 게 굉장히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높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는 윤석열 캠프에서 이번 대담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당장 뭐 여론조사가 잘 나온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일각에서는 이게 역선택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6천 샘플이나 되고 국민의힘 여론조사라고 얘기하는데 역선택이 있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민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고 네. 이제는 본선을 대비해서 완전히 다른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2030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팩트거든요. 네. 이 부분을 잡으려면 억지로 홍준표 의원 모셔오고 이런 게 아니라 네. 2030도 납득할 수 있도록 젊은 정치를 제대로 네.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담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꼭 홍준표 의원을 지금 데리고 올 필요도 없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자, 정치는 뭐 생물이라고 하죠. 바로 다음 주, 다다음 주도 예측할 수 없이 마구 변하고 움직인다고 하는데 대선이 지금 넉 달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들이 진짜 될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예측대로 또 모든 게 될지 그건 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죠.